이제 카카오뱅크 오픈 전에 이쪽으로 이제 합류를 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단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CRM이라고 하면은 기업도 가치가 상승하고 고객도 기업을 통해서 얻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 그래서 저는 유재흥이라고 하고요. 회사에서는 이제 제이든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은 카카오뱅크에서 CRM 관련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CRM이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이제 보통 배우시면 이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제 고객 관계 관리라는 표현으로 이제 경영학 수업이라든지 마케팅 수업에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실제로 이제 CRM이라고 하면 하나의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개념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마케팅적인 활동도 있을 수 있고 서비스적인 활동도 있을 수 있고 고객센터 같은 곳에서 고객 접점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활동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고객의 행동이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고객과 기업 간의 관계에 있어서 기업도 가치가 상승하고 고객도 기업을 통해서 얻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이라고 하는 게 좀 이제 개념적인 업무를 이제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하는 일들을 그걸 좀 보면은 고객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가치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고객이 얼마나 가치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고 분석하는 일들, 그리고 고객이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떤 활동들을 할 거냐, 어떤 마케팅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서비스적인 걸 뭔가 개선할 수도 있고 고객들이 받는 프로세스를 뭐 개선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획하고 고민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CRM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포괄적으로 들리시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부서들과 협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서비스 기획 조직, 디자인, 고객센터, 그다음 개발 조직들과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가운데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실 하는 일들은 데이터 분석, 고객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가 진행했던 마케팅의 성과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들을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일들이 가장 많이 있고요. 그 분석된 결과물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그 서비스 기획자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디자이너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고객들이 이런 걸 좋아하더라 혹은 이런 거를 개선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이런 포인트에서 이런 마케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실제로 서비스에 반영을 하거나 그거를 운영하는 일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 범위가 굉장히 브로드하게 넓게 퍼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얇고 넓게 다양한 업무들을 다 같이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의 기업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보다 굉장히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지향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좀 특이한 부분은 은행 업무를 이제 하다 보니까 기존의 IT 기업에서만 있었던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기존의 금융권에 있었던 되게 안정적이고 철저하게 딱 맞춰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융합되고 좀 더 나은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특이한 기업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카드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카카오뱅크 오픈 전에 이쪽으로 이제 합류를 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단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의 수준이 앱의 디자인과 기획조차 나오지 않았을 때 그냥 만들어 봅시다 하고 이제 앉았을 때부터 합류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CRM이라는 것도 그 밑바탕, 기반부터 하나하나 다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뭔가 다 만들어진 기업에서 무언가를 새로운 CRM 시스템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도입하기에 가장 어려운 점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야 되고 어떻게 가공해야 되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내 것이 앱에서 그걸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큰 작업이 돼요. 다 뜯어 고쳐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 개발된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건들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이런 걸 시작하게 되면은 고객들을 분석하기 위한 그런 트리거들, 트래킹 툴, 정보들 이런 것들을 삽입하고
정리하고 이런 작업들을 되게 초기부터 진행을 했었어요. 개발자들이랑 아예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앱에 들어오기 전부터 앱을 설치하고 앱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우리가 보내는 마케팅 활동들을 접촉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쫙 엮어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이런 CRM 업무를 하면서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어서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크게는 마케팅이라는 관점에서 두 개의 분야로 나눠지는 것 같기는 해요. 하나는 이제 브랜딩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또 하나는 이제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이벤트를 기획하는 관점에서의 마케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이벤트를 기획하는 마케팅이라는 관점에서도 크게 업무적으로는 두 가지로 분야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매스 마케팅이라고 해서 시즌성 이벤트들이나 전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가라든지 프로모션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크게 진행하는 것들을 이제 보통 매스 마케팅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고, 반면에 그와 달리 타겟 마케팅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타겟 마케팅은 이제 보통 이제 개인화 마케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객들마다 다른 마케팅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CRM인 타겟 마케팅 업무에 가깝고요. 고객마다 다 원하는 게 다르고, 원하는 시점이 다르고, 원하는 메시지가 다르고, 먹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메시지로 커뮤니케이션이 하는 게 아니라 고객마다 다른 이벤트를 노출한다든지 그때그때 다른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제 타겟 마케팅 업무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대의 마케팅 데이터를 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데이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그런 영향이 없었던 경우에는 내가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나서 성과가 얼만큼 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경험과 감과 이런 거에 의존을 해서 컨텐츠를 기획을 하거나 요즘 이런 게 뜬대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데이터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입 장벽이 되게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데이터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기획하고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마케팅 직무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데이터 핸들링에 대한 역량을 기초적인 수준이라도 갖추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고급 코딩을 뭔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SQL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컴퓨터와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케터가 어쨌든 내가 진행하고 싶은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컴퓨터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몇 명이니, 여자 고객이 몇 명이니, 혹은 편의점에서 요즘 주로 누가 결제를 하니,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SQL 관련된 거를 기초적인 수준이라도 감을 알고 있으셔야지 마케팅 업무를 이제 향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RM 업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큰 프레임워크이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타겟 마케팅, 개인화 마케팅이라는 거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게 요즘에 트렌드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화 마케팅을 하려면 개인을 분석을 해야 되고, 개인을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데이터 핸들링에 대한 그 기술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따라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 핸들링 역량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되게 다양한 방식과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수단에 대한 그 로직을 되게 잘 이해하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CRM 마케팅도 포함해서 마케팅이라는 업무 자체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쓰게끔 되는 일들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그 마케팅 업무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방법론이라든지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들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에 대한 감각, 공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글쎄요, 지금도 그렇지만 약간 나대는 거 좋아하는 친구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주도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가 되게 다양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뭐가 튀어나오고 뭔가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학습하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고 재밌어가지고 비슷하게 맞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원하는 게 뭐고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바라는 건지 내가 가는 길인지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제가 추천드리거나 혹은 저 스스로도 많이 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는 경력직 잡 디스크립션을 많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신입 공채를 뽑거나 하면은 되게 두루뭉실해요. 원하는 역량이라든지 필요한 스킬셋이라든지 하는 일들이라는 게 다 두루뭉실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입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것들을 할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뽑아놓고 더 가르치거나 부서가 다르게 배치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혹은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게 될지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경력직 포지션을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경력직 포지션은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서가 굉장히 명확하고 자세합니다. 내가 어떤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 혹은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은 지금 원하는 기업이나 원하는 포지션에 대한 잡 디스크립션을 지금 스크랩을 조금씩 해보시면은 되게 점점 명확해질 거예요. 그 상이. 그러면은 이건 내가 원하는 직무가 아닌데? 라는 것들을 아실 수도 있고 혹은 내년에 뭘 준비를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스킬을 갖고 가야 될지 커리어를 갖고 가야 될지를 알아볼 수 있게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인모 homogeneous space to be more heterogeneous라고 해서 되게 동질적인 집단 내에서 가장 이질적인 사람이 되자라는 표현이에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저와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조직 혹은 내가 그런 사람들 근처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될 것인가? 나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저는 되게 많이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